자,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그 독감 유행 시기를 앞두고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독감 예방주사 무료 그 예방접종. 예, 이게 이제 매년 이맘때쯤 네. 이제 맞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주사를 맞으면 언제부터 면역이 생기나요? 보통 주사 맞고 바로 생기진 않고요. 2주 정도가 지나서 면역력이 생기는데 지속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2월, 1월이 인플루엔자가 거의 절정이기 때문에 네. 그때를 겨냥해서 이제 10월, 11월에는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감이라는 것이 지금 그 최적 시기가 방금 나오는데요. 네네. 12월, 1월, 그 2차 이제 유행도 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면역력 약한 분들은 2번 맞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때 맞으시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맞으시면 일단은 이게 근데 또 시간이 너무 지나면 약간 면역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4, 5월까지도 인플루엔자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절정이 12월이나 1월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쯤 맞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요 아직도 독한 감기쯤으로 네.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구한말의 그 무오년 독감이라든지 스페인 독감은 수십만에서 뭐 한 1억 명까지 그 희생자를 보는 기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독감과 감기는 완전히 바이러스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상 이 변이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치료가 더 힘든 단점이 있는데 예. 다행히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요. 근데 이 독감의 가장 큰 차이는 감기는 주로 이 상기도라고 해서 목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기침 정도에서 끝나는데 네. 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리게 되면 일단 열이 갑자기 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근육통 그리고 이제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연령층들이 뭐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고위험군인 분들은 역시 노약자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대상이 되고요. 특히 근데 청소년기에도 이 학교 생활,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간질환,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질환자들 그리고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불리는군요. 네. 이분들은 반드시 맞아주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적기군요. 맞습니다. 예. 새로운 사실은 또 독감이 4, 5월 달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 네. 예. 오늘 처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독감에 대한 많은 질문들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독감에 한번 걸렸다가 나았어요. 네. 그럼 면역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도 맞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독감 매년 유행하는 그 독감 바이러스가 한 3-4가지 종류가 돼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뭐 보통 3가 백신, 4가 백신 하는 게 3-4가지 정도가 되는데 내가 어떤 한 가지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다른 거에도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 걸렸더라도 기왕이면 걸리기 전에 맞으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네. 이미 걸렸더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는 감기랑 전혀 다른 것이고 네. 그 돌연변이도 잘 일으키고 뭐 종류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럼 백신 하나를 맞아서 모든 독감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어떤 예방접종이든지 100%는 불가능한데 이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항체 형성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90% 정도 항체가 생겨서 예방이 가능하고 그리고 65세 이상이거나 이제 5세 미만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60% 이상에서는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걸리더라도 일단 경미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한 번 맞으면 몇 개월 간다고 그러셨죠? 보통 6개월 정도 가는데 이게 그 효과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1-2개월 때가 가장 효과가 좋고 네. 3-4개월이 지나면서는 약간 떨어져서 면역력이 아주 약한 분들은 중간에 추가 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맞아야 되는군요, 어쨌든. 그렇죠.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고요. 네. 우리가 매년 초가 되면 WHO에서 올해는 어떤 게 유행하겠다 예측을 해서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인플루엔자 A, B, C가 있는데 C는 아주 약해서 별로 의미가 없고요. A의 2가지, B의 2가지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이제 4가 백신인 거죠.
그러니까 3가 백신을 맞겠느냐, 4가 백신을 네. 맞겠느냐 병원 가면 물어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은 이제 A의 2가지, 예. B의 1가지를 포함하는 게 3가예요. 그런데 만약 운이 없어서 내가 3가 백신을 맞았는데 예. 그 B의 나머지 1개가 걸리면 예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 맞는 거면은 4가 백신을 맞는 게 대부분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를 광범위하게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4가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방할 수 있는 독감의 종류를 말하는 거군요. 3가, 4가. 그렇죠, 그렇죠. 예.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맞아주면은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예.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 백신이든 4가 백신이든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100% 면역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일반 감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그 감기는 또 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는 보통 이제 리노바이러스, 뭐 아데노바이러스 이래서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 그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네. 감기가 예방이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감기와 이 독감을 증상으로서 좀 그 다르게 그 분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일단 뭐 감기 같은 경우는 감기 걸렸을 때 열 별로 많이 안 나시죠. 나죠. 나도 보통은 이제 미열에 국한되거나 고열, 그렇죠. 성인이 이렇게 고열까지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 독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증상보다 열이 갑작스럽게 발병을 해요. 그래서 40도까지 예, 건강한 성인인데 갑자기 고열이 난다. 그러면 네. 일단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콧물, 기침, 감기 그리고 뭐 이런 증상에서 2, 3일 뒤에 저절로 회복되는 거는 일반적인 감기죠. 네. 예. 고열이 정말 특징적이고 또 네. 근육통이 심하고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 정도로 축 처지거나 기운이 네.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독감이 유행할 적엔 말이죠. 그 각종 만성 질환들, 그러니까 심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지난해 12월 구급대원이 80대 할머니를 싣고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앓던 만성 심부전이 갑자기 악화돼서 호흡곤란이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당시 유행하던 A형 독감에 걸리신 치료하시던 분인데 집에서 잘 지내시다가 독감에 걸리면서 그 폐렴과 심부전이 또 합병이 돼서 나빠지면서 실제로 지난해 독감 유행 절기에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응급실을 찾은 4명 중에 1명은 독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환자 가운데 80%가 고열이나 근육통 등의 독감 증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 독감 증세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있군요. 예, 그냥 열과 근육통만 있어서 독감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특히 열이 난다는 건 우리가 왜 체온을 높여서 면역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일수록 활발하고 젊은 사람들은 열이 잘 나요. 근데 오히려 너무 고령이시거나 이렇게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면역 반응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도 별로 안 나고 그냥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는 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몸에서 열을 내는 것도 이것도 이제 면역 그렇죠. 반응이군요. 네. 역시 그 만성 질환자들이 독감에 취약한 것도 그러니까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됐기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도 감소되어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일수록 꼭 이제 적기에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 이제 고열이 있거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를 피해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방금도 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분들, 주의할 점들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 아나필락시스처럼 심각한 반응이 오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백신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면 사실은 괜찮은데 기존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가 왔던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어린 6개월 미만의 영아라든지 그리고 아까 4가 백신 좋다고 했는데 3세 미만에선 또 4가 백신이 안전성이 입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연령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예방 접종을 하고서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특별히 이거 위험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것들. 일단 뇌의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뇌성 혼수라든지 아니면 발작, 그다음에 고열. 사실 예방 접종하고 미열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너무 심한 고열이 있거나 경련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